국내 민간 우주 스타트업 업체 이노스페이스의 한빛 TLV가 마침내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현지 시간 19일 오후 2시 52분 브라질 공군사나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한빛 TLV를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노스페이스가 독자 개발한 엔진 검증용 시험 발사체입니다. 우주항공 국가로의 도약, 이와 함께 우주항공주도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과연 발사가 성공한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질 예정인데요. 만약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된 것이라면 저희 우주항공주를 또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님, 어쨌든 지금까지 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네, 이 이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주항공 쪽은. 근데 다만 변동성이 크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민간 쪽에 우주 스타트업 기업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뉴스 기사도 나왔지만 사실 또 다른 쪽 이슈도 있긴 있었거든요.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세미나가 지금 현재 개최가 되었다라는 지금 이슈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간 이런 우주 기업들도 발사체를 지금 만들어서 발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시점에 사실 그 국내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참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이슈가 있을 때 상장을 해줘야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가기 때문에 공모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장 시에.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점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 제가 우주항공 쪽은 또 이제 바라볼 때 지금 그 해외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 우주 기업들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적인 부분과 함께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윤 정부 쪽에서 이미 그 후보 시절에서부터 그 항공우주청을 설립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항공우주청에서 방점이 바뀌었거든요. 우주항공청으로. 그래서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 5월 이전에 계속해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제정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아직까지 뉴스가 완전히 빵 뜨진 않았거든요. 기대감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쪽에서의 이제 계획들 살펴보면은 2032년도에 달 착륙, 2023년도 화성 궤도 탐사, 2040년대 달기지 확보, 2045년 화성 착륙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법안 발의라든지 이런 설치까지, 이런 우주항공청 설치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모습을 관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지금 나사를 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은 좀 약간 다르긴 하거든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우주 정책의 이제 컨트롤 타워를 하지만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에는 과기부 이제 산하의 외청으로 설립되는 그런 이제 기구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그 항공연구원 그 2.0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들을 이제 불식시킬 정도로 좀 기구가 설립이 되더라도 잘 돌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이 우주항공청이 또 설치가 되려면은 특별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의 협조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쪽에서 동의가 없으면은 이거 설치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 KT수법 법안도 그 국회 통과시킨 거 보면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80% 이상 정도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대감은 좀 여전히 살아있다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스페이스 X 쪽에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 계속해서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협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으니까 관련 이슈까지도 같이 잘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에서도 우주 항공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도 선제적으로 기술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행보를 하나 둘씩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주 항공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식와이프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강력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AP 위성부터 좀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구간에 굉장히 지금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차트 흐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 여기 차트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2월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었는데 3월 달 들어서서 주가가 어떤가요? 지금 데드크로스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일부 물량을 좀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슈 들어와주면서 지금 21선 구간 위로 올라오면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우주항공 섹터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주가는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변동성에 대해서 테크닉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종목이 지금 우주항공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세계 최초로 위성 휴대폰을 출시한 이제 업체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위성 본체 체계 개발과 위성 탑체제 국산화 개발 등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주항공 섹터로 지금 엮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 움직임 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는 주월봉상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봉상 움직임을 봤더니 전고점 구간대를 지난달에 한번 돌파를 해주고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월봉상 기준선, 일목균형표상의 기준선 구간대를 지지대 삼아서 크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간이 이전에 2021년도 고점 구간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우주항공 섹터 움직임 끊기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단기 대응이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니만큼 AP 위성을 신규 진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외에 후발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매우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봐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주쌤이 톡방에도 한번 지난번에 공략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주식 빅리그에도 제가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왔으나 주쌤이 별다른 특별한 얘기 없을 때는 사실 종목들 보유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애초에 처음에 들을 때부터 월봉상 흐름을 보면서 드렸었거든요. 지금 월봉상 움직임을 보면은 주가상 움직임이 지금 전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돌파해주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거래량 증가하면서 영망치 캔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미 지금 앞전 구간에 이런 매물들을 지금 소화하는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는 데다가 상승 이후에 지금 눌림, 그러니까 양 패턴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N자 파동으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5월 달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흐름이 유효하지만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저도 굳이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흐름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14,000원대만 일단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상 아직까지는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쪽 이슈도 있기도 하지만 도시명 이제 UAM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드론이라든지 이런 UAM 쪽, 그러니까 항공 모빌리티 쪽 관련해서도 이슈는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 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쪽으로 봤을 때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자회사들이 또 미국의 계열사들이 지금 우주 항공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이슈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력 보유를 해야 되는 우주 항공 쪽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세아베스틸 지주를 함께 봐드리고 싶은데요.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2, 3월 달에 관련 뉴스 기사 나오기도 했었죠. 스페이스 X 쪽에서 특수 합금 같은 경우에 이제 세아베스틸 쪽에 이제 공급 계약을
그 합의를 지금 하고 있다. 공급 계약 관련해서 아직 완전히 지금 체결이 된 게 아니라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뭐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라고서 공시가 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만큼의 이제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해서 가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세아베스틸 지주가 단순하게 철강 관련 기업으로 볼 게 아니라 로켓 위성용 특수합금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또 섹터로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회 기점으로 해서 인프라 관련 종목들 움직임 나올 때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던 종목인데 오전 방송에서 주쌤이 세아베스틸 관심 있게 보시라고 또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지금 수익률 구간 굉장히 크게 주고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흐름이 또 완전히 또 꺾였다고 보기도 애매한 게 주봉상의 단기선 구간을 잘 타주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선 구간을 탈 때는 종목을 보유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발적으로는 일봉상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흐름이 완전히 뭐 꺾이거나 한 건 아닌데다가 월봉상으로 보면은 지금 29,000원 구간대까지도 여전히 매물대 상방으로 유효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움직임은 지금 뭐 특별하게 지금 2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또 세게 나오면서 18,000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겠지만 2만 원 구간대만 지켜준다면은 다시금 반등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인 만큼 이 세아베스틸 지주 같은 경우에도 스페이스 X와 공급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관련 이슈 체크하시면서 가보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